오늘도 김영수 씨는 동네 공원의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칠이 벗겨져 나무결이 드러나 있었고, 전날 바람에 흩날린 낙엽이 벤치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은 은은하게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따뜻함을 전해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앳된 청춘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듯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50여 년 전 영수 씨의 첫사랑 박미경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닳아 너덜거리고 있었지만 사진 속의 그 웃음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이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그가 걸어온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오래도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공원 한편에서는 손자 손녀와 함께 나온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 영수 씨에게는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 밝은 세계와는 다른 곳에 서 있는 듯한 고독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처음에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들어서면 언제나 식탁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아내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가 사라진 식탁은 그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TV를 켜두어도 웃음소리와 말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 그 정막을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사람을 익숙하게 만듭니다. 홀로 보내는 날들이 차츰 당연한 일상이 되어갔고 그는 어느 순간 그 적막함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졌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보러 오고 평범한 날에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잠시나마 웃음이 번졌지만 이내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한 나날이 이어지면서 영수 씨의 마음은 고요 속의 고독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옛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잊고 지내던 가슴 속 울림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에게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시지 않으세요?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황혼 로맨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종종 나오고 새로운 만남이 어색한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곧장 나는 괜찮다고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딸의 호의는 고마웠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 그에게 또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렵고 낯선 일이었습니다. 혹시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혹은 상대방을 실망시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는 한동안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입구 게시판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르신 봉사활동 모집이라는 제목 아래 노년의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소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평소보다 유난히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복지관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맞아주었습니다. 로비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탁구공이 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정막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 복지관 청소, 손재주 교실 도우미 등 여러 가지 활동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영수 씨는 집에서 홀로 지내던 지난날이 문득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면서 그는 알 수 없는 작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영수 씨는 손재주 교실에서 어르신들의 작품 활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실과 바늘을 다루는 손길이 서툰 분들에게는 바느질 방법을 알려주고 그림을 그리다 막힌 분에게는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던 중 그의 시선이 한쪽 모퉁이에 앉아있는 한 여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흰 천 위에 정성스럽게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백발은 단정히 빗어 올려져 있었고 손끝은 오래된 경험을 보여주듯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영수 씨의 가슴은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차분하게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 이쪽 무늬는 이렇게 하면 예뻐요. 누군가 건넨 말 속에 미경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 씨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 그 미경일까? 반세기 전 고등학교 시절 자신과 함께 사진 속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일까? 조심스럽게 다가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박미경 씨 맞으신가요? 여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서로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영수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5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함께 웃던 모습, 도서관에서 조용히 나누던 시선, 방과 후, 좁은 골목길을 나란히 걷던 그때의 풍경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그녀의 온화한 미소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자연스럽게 그녀 곁에 머무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활동을 마친 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근황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5년이 되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적적함을 달래려 복지관에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영수 씨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혼자 남겨진 채 하루를 채워가는 외로움, 자녀는 있지만 곁에 없는 현실. 너무도 자신의 상황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에 이 여인이 과연 그 시절의 첫사랑 미경인지 아니면 단순히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복지관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가끔은 공원을 산책하며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오갔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늘 만년필을 들고 다니던 남학생을 기억하세요? 그 학생이 자주 편지를 써주곤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러나 그 눈빛 속 어딘가에는 잠시 흔들림이 비쳤습니다. 그 작은 기척은 영수 씨의 가슴을 더욱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잊고 지내던 감정이 다시금 깨어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수 씨가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꺼낼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힘든 당황스러움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 무렵 영수 씨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큰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외로우시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굳이 다른 분을 만나실 필요는 없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망설임도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던 것이지요. 영수 씨는 그런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도 한 사람으로서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왜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 그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울분이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렵 미경 씨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의 다정한 말투, 세심한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은 오랜 시간 고요 속에 갇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의 얼굴이 떠오르고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믿어왔던 지난 세월이 사실은 스스로를 속여온 것 같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떠나간 남편에 대한 미안함,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들은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사랑의 기억은 아련하면서도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기에 영수 씨의 관심이 반갑기도 하면서 그녀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 씨와 미경 씨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활동을 마치고 나서 차 한 잔을 곁들이며 이야기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경 씨 역시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긴 고독이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새삼스럽게 다시 감정을 연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는 영수 씨에게 이사를 간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기를 권유해 짐을 정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수 씨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사가 두 사람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이사 준비를 도와드리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며칠 뒤 미경 씨의 집을 방문한 영수 씨는 정리된 박스들 사이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옮기려다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담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일기장, 낡은 편지지,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든 영수 씨의 눈빛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것은 교복을 입은 두 청춘 남녀가 나란히 서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고 그 옆에는 분명히 미경 씨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사진을 본 미경 씨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해왔던 비밀이 이렇게 뜻밖의 순간에 드러날 줄은 그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 안에는 두 사람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미처 풀지 못한 아픔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경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수 정말 너였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50년 전의 기억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시절 영수 씨는 만년필로 편지를 써서 자주 미경 씨에게 전했습니다. 교실 창가에서 건네던 쪽지, 운동장 한 구석에서 나누던 짧은 대화, 방과 후 함께 걸어가던 학교길.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수의 태도는 변했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갑자기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경 씨는 여전히 그때의 오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영수의 모습을 보고 생긴 오해, 그리고 그것을 풀지 못한 채 멀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이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렸었지. 미경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그리움,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서투름과 미숙함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을 발견한 이후 미경 씨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영수 씨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복지관에 나오는 시간도 바꾸고 영수 씨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되살아난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들은 반가움과 동시에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한순간에 현재로 되살아온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겨울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랜만에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50년 전처럼 만년필로 정성스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젊은 날의 서투름으로 그녀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너를 혼자 아프게 했던 게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지금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다. 사랑이란 상대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야. 만약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 이번에는 너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편지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묵혀온 미안함과 진심이 담긴 그의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영수 씨의 편지를 받은 미경 씨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고 낯익은 필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과 함께 오래된 상처도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50년 전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마다 그녀는 침대맡에 편지를 두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방 안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곤 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영수 씨의 진심이 느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는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가 매일같이 적어 내려갔던 일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영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웃음, 그가 건네주던 쪽지, 함께 걷던 하굣길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오해로 인해 멀어졌던 날의 슬픔과 아쉬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으며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의 오해는 단순히 서로의 미숙함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자체는 진실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 씨는 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앞 벤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벤치는 50년 전 함께 앉아있던 의자와는 다르지만 그들의 눈빛은 옛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오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미경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늙었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싶어. 영수 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래.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 자녀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딸은 아버지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걱정했고, 또 다른 자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처음 다시 마주했던 그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을 만큼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롭고도 다정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머리는 모두 희고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모습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영수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사랑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새로운 만남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영수 씨와 미경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황혼 무렵의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노년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 이막의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듣는 우리에게도 잔잔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인연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